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3월 30일 아침입니다. 예, 아침에 눈뜨기 굉장히 싫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시작되는, 시장을 보건대, 오늘도 또, 심한 한번 파고를 좀 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넘기 어려운 파도가 넘실넘실 되고 있는데, 가장 강한 것은 이란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랑 터보컨트가 도대체 뭐며 이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지금 시장에서는 편치 않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죠. 지금 이란의 확전 이슈 관련해서 미국은 꾸역꾸역 지상군들이 이란 근처로 투입이 되고 있고, 네. 터보컨트를 둘러싸고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도 삼성자 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가격이 아니니까요. 또 4% 정도 빠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흐름들이 좀 별로 좋지 않으면서 많이 빠졌고, 또 나스닥 또 많이 빠졌고 2% 정도 초반 정도 하락이 나왔고 또 자, 이거 오늘 위아래 그 메시지가 안 나오네요. 희한하게. 원래 나스닥 선물이나 아래쪽에 주요 메시지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간밤에 어쨌든 이게 또 구성이 좀 희한하네요. 원래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글씨가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은데 오늘 웬일인지 오늘 또 약간 말썽을 부리네요. 관련해서 흐름들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참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NXT에서는 당연히 유가가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또 올랐거든요. 그리고 펄어비스를 비롯한 이제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일부가 좀 강하고 우주 관련해서 또 일부 종목들이 강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출발할 때 상승 종목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그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에 이제 에너지가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인데 이렇게까지라는 좀 황송한 대접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좀 크게 올라갈 확률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오늘 좀 파고를 같이 넘고 금요일과 좀 유사한 장세 나오면 아주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참못 기대보단 사실 우려를 하고 봐야 되겠죠. 자, 하이라이트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이란 전쟁이 모호해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끝나는 건지 마는 건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그죠? 이틀 정도 안에 승부 본다 이랬다가 5일 연장하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는 10일 연장을 해서 어쨌든 4월 6일까지 발전소라든가 이런 에너지 시설 폭격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를 한 상태인데 그 사이에 뭐가 대화가 되고 이러면 좋은데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이 트럼프가의 타코냐 아니 지상전 투입을 위한 준비냐 이런 것들이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의견들 들어보시고 소수 의견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터보컨트라는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등장을 해서 지난주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약세를 끌고 왔는데, 반도체 과연 재앙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호재냐, 이런 인식들 오늘 좀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 무언가 약재라고 와도 뭐 호재도 약발이 닿는 때가 있는 것처럼, 전쟁이라든가 또 이런 뭐 작년 그 한때 시장에 충격을 줬던 뭐 딥시크 비슷한 터보 컨트롤 이슈도 저는 끝난다고 봐요. 근데 다만 그때까지 지켜야 되겠죠. 뭘? 여러분들의 소중한 머니를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고, 자, 확률만큼 믿든 만큼만 가져가 보자 라고 계속 주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믿는 거 따로 행동하는 거 따로가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아, 분명히 3월 초부터 해서 시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도 뭐 저가 매수라는 기본 전제를 별로 훼손하지 않았고, 개인들은 지금 3월 들어서만 뭐 20몇 조, 30조 가까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매물들을 오롯이 받고 있는데, 자, 요새 조금 힘이 붙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온갖 그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꾸역꾸역 뭐 후반에 좀 올리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금요일날 아무 성과도 없이 미국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뭐 유가라든가 환율 뭐 하나 편한 게 없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나타났던 그 지수대와 약간 유사한 개념의 상황들이 다시 만들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오늘 또 한번 돌려줄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또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하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금요일 아침에 90대 10이었던 현금 주식 비중을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현금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아유, 이마저도 현금이 좀 충분치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도 오늘 기본적으로 생각은 현금 33% 정도 잘 활용을 해서 반 내지 3분의 2 정도쯤은 저가 매수 쪽으로 가봐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깜짝 놀랐느냐. 사실 별로 놀라지도 않았는데 뭐 주가상으로 놀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좀 무던하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정말 놀라서 깜짝 놀랐어. 그 앞으로 큰일 나겠다. 뭐 여러 뉴스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진짜 놀랍고 뭐 새롭고 크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거에 걸맞게 좀 행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란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아무도 모르겠죠. 트럼프가 물론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 것 같고, 적어도 4월 6일 정도 이후에 저는 한 4월 중하순 정도를 봅니다만, 이란 전쟁이 결코 미국한테 그다지 유리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락 조정의 마무리 패닉셀링이 나왔느냐?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 주식이 100%면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천수답으로 지수가 좀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거고, 아니라면 현금 대응을 해서 오늘 뭐 아침에 좋지 않은 가격으로 출발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얼마나 잘 주워볼까, 이런 거에 좀 성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이슈는 어쨌든 오늘과 어제 사이에 뭐 이란 전쟁하고 또 이제 터보컨트 충격에 따른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영향을 시장에서 주고받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시나리오 상으로는 트럼프가 다시 기간 연장을 했고, 오늘 아침에 그 이미지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데, 자, 지금 마이너스 4%급이라고 하면 뭐 기본 마이너스 100은 넘을 것 같고요. 150 이상일까, 뭐 200 정도 근처일까. 이게 사실 금요일날 빠졌다가 올라온 거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 생각해 보면 뭐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3.15%니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60 나옵니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일지, 한편에 왜 이렇게 계속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지,
자, 지금 연결이 다시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 저희 집이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KT에서 SKT로 바꾼 다음에 뭔 놈의 인터넷이 그렇게 자주 끊어졌다 붙었다 계속 그러는지. 자, 지금 제 집에 인터넷 사정이에요. 인터넷이 붙었다 떨어졌다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뭐 새로 고침하시거나 이러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자, 9시, 10시까지 추가적인 단락 없이 좀 가주기를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래야 되다니. 제가 그래서 어제 SK텔레콤 브로드밴드 이런 데 좀 불러가지고 이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하루에 한 수십 번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렇다고 뭐 주말에는 오지는 않으니까 이따가 요청해가지고 오후에 좀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졌다가 붙으면 또 한 몇 초 있으면 또 다시 연결이 되니까요. 흔들리지 말고 잘 좀 계속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초반에 지금 보니까 원래 이제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러면 많이들 오셔갖고 보셔야 되는데,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새 걱정이 이제 누적화되고 장기화되니까 좀 힘드시고, 그죠? 체력적으로도 힘적으로도 힘드시고 하니까, 이제 좀 귀찮아, 이제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또 뭔가는 듣고 판단하시는 근거를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476에서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맞나? 숫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화면은 어떻게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숫자가 476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서, 자, 같이 으쌰으쌰해서 한번 힘내서 오늘 돌파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네, 어쨌든 방금 설명드리다가 끊어졌는데, 이제 지겹죠. 솔직히 이란 전쟁, 트럼프도 지금 이틀 안에 승부 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발전소 폭파 얘기했다가 깨갱하고 5일 연장 들어갔다가 또 10일 연장.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상군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솔직히 지상군도 지금 충분하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라크 전쟁할 때는 무려 15회 섬 쬐꼬만 거, 그런 거 좀 점령할 가능성들 얘기하는데, 그거 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모르겠고요. 553명까지. 지금 이 숫자도 경신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장이, 불리하게 좀 안 좋은 거는 둘째 치고, 여러분들한테까지 10시까지 큰 문제 없이, 끊겨서 완전, 단절이 돼서 복구가 안 되는 거 없이 좀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오르고 내리는 게 반복되는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게 문제죠. 오르고 내리는 것만 수평으로 반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자꾸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듣기 어려울 정도로 단락이 자주 되시거든 다른 채널 찾아가서 들으세요. 지금 수많은 채널들 하고 있으니까 굳이 많이 끊기는 거 지금 현상인데, 많이 끊긴다고 얘기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지금 선물은 마이너스 4.8%로 시작했다고요? 야간 선물이 3.15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덜 빠졌던 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빠진 거 이런 것까지 합치면 시장은 마이너스 한 4%급 될 가능성이 높긴 높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이란 얘기인데, 물론 지금 뭐 영문 화면 보면 올라가서 거래되는 NXT 종목들도 여럿 있어요. 뭐 케미칼 주식들 일부, 또 뭐 ESS 관련주라든가 뭐 게임 관련주, 뭐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강한 것들이 일부 눈에 띄는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냥 우리 눈에 NXT 종목이 이제 전체 3분의 1 정도가 8시부터 매매가 되는데, 그 안에서 강세군들, 오늘 석유주, 또 방산주, 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 원래 세더라고요. 알루미늄 시설이 또 피폭당해가지고, 중동에서 의외로 알루미늄 관련된 물동이 굉장히 많은데, 알루미늄이 또 지난주 지난주에도 남선이라든가 사마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잘 안 되니까 나프타 가격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제 비닐, 그래서 쓰레기 봉지 얘기 나오고, 그래서 종이 박스, 종이 이제 봉투, 그래서 이제 제지주가 지난주에 강했던 것처럼 오늘은 또 알루미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이 벌써 13% 정도 상승하면서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계속 끊어졌다 연결됐다, 이것도 참 불편하기 그지없는데, 자주 단락이 생겨서 인터넷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참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 근데 오늘 방산주가 센 것도 아니네요. 생각 같아선 우리 방산이라는 게 글쎄요, 천무, 천궁 이런 이제 미사일 전력 빼놓고는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방산주 움직이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LG 넥선 정도 그냥 꿈쩍거릴 정도. 그러니까 만약 전쟁이 전황이 확대된다고 하면 역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으로 좀 봐야 되겠고.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4%, 5%. 이제 8시 50분이니까 오늘 사실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뻔히 다 아는 내용이고, 주말 새에 많은 내용들 접하셨을 텐데, 자, 지금 예상 지수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모든 호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4%에서 한 5%급 정도 마이너스가, 여러분들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끊어져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해지는 거지. 여러분들 개개별로, 여러분들 인터넷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보내는 쪽에서 자주 끊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거 어떻게 방어하지? 마이너스 250 나오네요, 예상이.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 플러스 지금 막 시작한 그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한 4.8 정도, 거의 5%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4.8%, 4.5% 정도 반영되니까 마이너스 250. 코스닥도 3.4% 마이너스 한 40 정도 나오면서 1100 간당간당한 수준, 요 정도에서 일단 흐름들이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괴롭습니다.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오늘 이겨내노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또 한번 월요일이 참 고비예요, 늘 보면. 그죠? 사실 지난 금요일날 그래도 좀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끝나서, 금요일날 그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부분만 조금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도 간밤에 보면은 노킹스라 그래서 미국에는 왕이 없다라는 그런 시위가 또 격화되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은 29%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먹히는 정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집권 2년차일 뿐인데도, 근데도 지금 만 2년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기간이 남았는데
벌써 이 지경이다. 이게 사실 뭐 바이든 때도 사실 막판에는 지지율 뭐 30%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초반부터 이렇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영이 안 쓰는 거죠. 예, 본인은 이렇게 하고자 하나 예, 주변에서 말을 안 듣는 거. 우리나라도 정치 권력상으로 보면 뭐 대통령 인기가 없어지고 이러면은 여당 의원들조차도 멀리하고 뭐 당에 대한 충성도도 낮아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미국도 뭐 유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 꽤 오래 남았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가면 거의 뭐 완벽한 필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일부 거리두고 또는 이제 뭐 트럼프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 막 하나둘씩 점차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아침에 뭐 출발하는 거 이렇게 약한 데다 대고 마이너스 400 나올 것 같으니까 파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충격은 받으시겠으나 뭐 팔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한 번 아마 5100성도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렸을 때가 순간적으로 5100이 살짝 깨지는 적이 한 두 번 있었는데 오늘 포함해서 아마 오늘 밤에 어떤 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자유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기대값은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뭐 결국은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해서 뭐 실행되는 걸 좀 팔짱 끼고 쳐다본다 이런 거겠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충 마무리하고 뭐 떠날 것 같아 이런 걸 우리가 예단하기도 어렵고 지상군 투입해서 무조건 뭐 서너 달 간다? 트럼프 지금 계속 자꾸 빨리 끝내라고 뭐 닥달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사실 주말 사이 보면 루비오 뭐 국무장관이나 그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 멘트 자체는 사실 뭐 그러니까 얼마라는 게 모호한데 뭐 곧 빠져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고 지상군 투입 없이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뭔가 약간 다독이는 것 같으면서도 트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래저래 헛갈리기만 한 거죠. 굉장히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이 되뇌일 수밖에 없는. 자, 어쨌든 뭐 기름값이 아침부터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자 지금 흥구석유는 오랜만에 또 한 2,000원 가까이 붙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불편하게 끝이 없습니다. 예. 금방 진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안타깝게도 조금 오늘 하루는 거의 아무 의미 없게 미국에서 그냥 왕창 빠졌고 지금도 어쨌든 유가가 더 추가 상승하면서 오늘도 편치 않아 이제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발 굉장히 약한데 그러니까 오늘 그거예요. 지금 이게 개인들이 오늘 패닉셀링이 오늘이라도 나와주면 뭐 내일쯤 진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반대매매 일부 물량은 나오겠으나 개인들 아직 110조 정도의 예탁금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뭐 5,100대나 뭐 이렇게 뭐 한 250 이 정도 밀렸을 때 뭐 열심히 사면서 출발하시겠지 이거 일부러 파시겠냐고요. 무서워서 팔아야겠다 이 생각 얼마나 하시겠나요? 별로 안 하실 것 같다는 거죠. 생각보다 진짜 무서워서 도망가고야 말겠어 이런 생각이 가득하셔야 시장이 도는데 그리고 그게 행동을 옮겨졌을 때 이제 개인들의 투매 비슷한 것들이 결국 뭐 역사적으로 나와줘야 패닉셀링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뭐 시장은 260 마이너스 40 굉장히 좀 처절하게 시작되는 걸로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네. 아이고, 네. 뭐 좋은 가격으로 잘들 출발 안 합니다. 예. 260포인트, 40포인트나 내려가가지고, 예. 뭐 별로 좋은 출발들 하지는 않고 있고요. 흐름들은 굉장히 약하고, 리벨리온 관련된 뭐 SV 인베스트먼트 정도는 그래도 좋네요. 출발이. 네. 파워넷은 5,800원 정도 매도, 예, 성공했고요. 예. 다행히 그 정도 가격을 한번 쳐줬네요. 예. 조금 나갔고, 예. 또 하나 이제 만만치 않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오늘 비교적 저가에 사긴 샀는데 제일 저가에 잘 샀는지 여부는 좀 판단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오늘 뭐 하락을 피할 수는 없죠. 지금 일단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 계좌 스스로를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방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쉽지 않은 건 잘 알겠는데 일단 구매점에 부지런히 하면서 예, 가봐야죠. 자, 방금 제가 굉장히 싸게 샀던 거 한 700원, 13,000원짜리인데 700원 차이 두고 방금 또 팔았어요. 뭐 소량이지만 이렇게 자꾸 구매점에 하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좀 움직여야죠. 뭐 힘든 하루지만 오늘 뭐 종이 쪽도 세요. 유가가 이제 올라가니까이라는 그 관계겠죠. 예. 네. 있는 수량도 일단 다 주고, 예. 일단 조금 밀리면 다시 사보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현금 한 잔고가 어떻게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예.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하이닉스는 6% 가까이 6%가 조금 넘는 수준까지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도 6%. 자, 시장이 5%대로 접어든 만큼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것 같은 관점이네요. 흥구석유 이런 거 10% 올라 있고. 네. 네, 지금 뭐 해운두 이런 것들 올라 있고요. 또 뭐 플라스틱, 예, 그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뭐 에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좀 올라 있고. 뭐 그나마 리벨리온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2,500억 투자 들어간다 요 이슈 가지고 SV 인베스트먼트는 금요일에 상한가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 그래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조금 더 밀리네요. 일단은 뭐 코스닥은 외국인이 조금 사는 흐름이라 의외긴 한데 개인들 코스피 위주로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자체 매도가 크진 않나요. 다행히 뭐 기관 매도가 많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개인들께서 요새 좀 방향을 바꾼 게 ETF를 매도하고 그냥 내 개인 계좌 주식을 산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좀 바뀌셨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잽싸게 이거 방금 매매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거 변동성 한 500원 정도 따먹기는 좋은 매매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종목 일단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이용하면 현금이 조금만 있으시면 뭐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매우 불편하고 분위기가 썩 좋은 것도 아니라서
뭐 큰 비중을 한꺼번에 들어가서 막 매매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예. 다만 지금 의외로 생각이 드는 건, 뭐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는 거. 예. 그게 뭐 하나 좀 위안이 되려면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좀 강한 것을 고매조매 하면서 버티는 게 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변동성도 있으면서 팔았다 샀다 한 2% 3% 정도 급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들을 계속 대응하면서 가보시는 전략, 뭐 이게 지금은 좀 그나마 제일 낫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져 있거나 한 4, 5% 이렇게 기본으로 빠져 있는 애들은 변동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보합 정도에서 어떻게든 지난 금요일 날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셌던 애들은 미련이 있죠. 예.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좀 위아래 등락이 좀 많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고 있고. 자, 오늘도 결국은 저쪽이네요. 그 패키지 종이 패키지 이런 쪽으로 상한가가 빨리 나왔습니다. 한국 패키지가 빠른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오늘도 뭐 또 종이 쪽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쿠, 저 아까 마이너스에 좀 잡았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네. 좀 취소했다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으면 대박이었네요. 한 8,900원 올라갈 뻔했어요. 자, 뭐 코스닥 지수도 3.7%, 코스피는 4.6%, 방금 5% 마이너스 한 280포인트에서 조금은 올라왔는데, 뭐 글쎄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속도감이 별로 없다는 거가 조금 그나마 유일한 좀 다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지금 6방인가 올라갔던 저 광통신 쪽에 우리로는 뭐 오늘도 23% 올라서 오늘마저 치면 7번째 아닙니까? 와, 진짜 이장의 극강의 강세를 띠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판단이 듭니다. 진짜 뭐 엄청 셉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포함해서 지금 시장의 화두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결국은 전력이에요, 여러분.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를 어떻게 아낄 건데가 결국은 고유가 시대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진짜 에너지 절약 어떻게 할 건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CPO라든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설명드리지만 초전력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결과물들을 이런 초전력 관련된 광통신 분야에서 또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로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와, 이런 또 뭐 텐베거 관련된 종목이 하나 또 탄생할 수도 있겠군,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자, 이런 거에다가 뭐 기름 주식 센 거는 반갑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감안해 보면 뭐 지금의 팩트니까요. 자, 그리고 KC 같은 거 오늘 세죠. KC 같은 게 굉장히 세거든요. 이게 전력 반도체 관련주죠.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조명받는 것 같아요. KC가 다시 2,000원을 향해서 불을 뿜어주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침에
뭐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에 좀 팔아가지고 다시 한 400원, 5천원짜리 기준으로 밀리길래 다시 수량을 채웠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건, 예, 그나마 좀 움직임이 좀 있는 애들을, 예, 고매저매를 어떻게 잘해서 계좌를 덜 깨지게 만드느냐가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부지런히 한두 차례 하고 나면, 오늘 물론 뭐 시장 대비해서 내 계좌가 안 깨지기가 어려운 날이죠. 오늘 뭐 유가주 갖고 있고, 뭐 일부 광통신 관련주 갖고 있고, 또 특히 뭐 종이 관련주, 또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주, 이런 것 쪽의 비중이 크다고 하면 이 화마를 피하실 수 있겠으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좌가 손실이 나거나 좀 줄어드는 상황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거냐? 아니죠. 예,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분발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금요일처럼 줄어들 거야, 낙폭이. 이렇게 심지 있게 굳건하게 뭐 생각을 먹으셨다고 하면, 역시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도 장이 빠지는데 위태로운데 이런 상황도 잘 견디시는 게 또 하나의 또 대응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의 심지 있는, 예, 그런 생각들과 행동, 그러니까 생각대로만 행동하시면 후회가 없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이 후회하는 게 뭔가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거든요. 저거 안 사야 되는데 막 포모 현상 들어오면서 쫙 사버려가지고 물리는 케이스, 아니면 무진장 걱정되는데 근데 안 팔고 기다리고 있어. 잘 될 때까지 있어 볼게요 이러면서, 예. 걱정은 막 하면서 그렇게 이율배반적이거나 안팎으로 다른 그거 하면 피곤하잖아요. 내 생각은 분명히 도망가야겠는데 팔아야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뭐 3, 4%, 4, 5% 빠지는 거 보니까 올라올 건데 뭐 이러고서 이제 스스로 또 다짐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뭐 제가 무슨 행동학 심리학 박사는 아니지만 많이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해요, 사실. 그리고 이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몇 달 전에 그런 거 한번, 예, 알려드린 적 있죠. 인간의 뇌 구조가 이런 뭐 그런 카지노 게임이나 증권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기 적당하지 않은 뇌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무릅쓰고 우리가 기를 쓰고 뭔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사람들 유혹해서 앉혀놓고 돈 걸어서 이렇게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하지만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 인간이 원래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이제 도파민이 분출되고 재미를 느끼고 이 안에서 나만은 다르다 이런 이제 특별함을 좀 과시해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의 상황들, 예. 그러니까 뭐 카지노가 흥행하고 이런 증권시장이란 데가 좀만 옆에서 엉덩이 토닥여주면 와,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처음에 들어와서 아주 소액 갖고 했을 때는 거의 또 어떻게든 귀신같이 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투자 금액을 늘리고 했을 때 진짜 결과가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야, 우리로는 오늘 결국 또 상한가 갔어요. 와, 진짜, 예, 와, 진짜 진절이 날 정도로 올라가네요. 예. 자, 뭐 다른 애들은 아직 많이 좀 어려운데 역시 광 트랜시버 쪽, 뭐 빛과전자가, 예, 상대적으로 좋네요. 뭐 오이솔루션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이솔루션보다 빛과전자가 약간 그 좀 높은 사양의 트랜시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 우리네 또 검은 물체가 하나 등장하면 그게 인터넷이 끊어졌다 다시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좀 자꾸 끊어지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시장도 짜증나실 텐데, 예, 인터넷도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니까, 예, 괜히 죄송한 마음이 두 배인데, 자, 오늘만 좀 넘어가 주시고요. 제가 이따 오후에 좀 체크 받아서 내일부터는 좀 이런 현상이 좀 안 나오게끔, 예, 조치를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네? 제가 어딜 가요? 예, 갑자기 어떻게 됐다니요? 어디 안 갔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잠깐 멈추면은 뭐 단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있으니까요. 예. 자, 그나마 지금 오르는 거 종목이 뭐 사실 많진 않죠. 지금 다해야 250개인데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종목들 불러들여야 뭐 크게 의미는 없겠죠. 자, 어쨌든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살아 움직이는 것들 몇 개 보면은 당연히 뭐 시간에 그죠? 예. 한국 패키지는 상까지 갔네요. 예. 그리고 일부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 좀 예. 강한 것들 일부 좀 있고요. 광통신 쪽에서 네, 강한 종목들 몇 개 있고 또 게임주는 펄어비스가 완전 뒤집혔죠. 예, 펄어비스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게임 재미없어요. 뭐 누가 그렇게 평가 많이 했다 그래갖고 그냥 하한가 맞고 난리치더니 6만원에서 4만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 6만 3천원이니까 그냥 원래 대단한 게임으로 다시 그냥 재등장했다고 보는 게 딱 맞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17만 2천원. 아까 뭐 최저로 갔을 때가, 예. 17만 600원까지 갔었는데, 뭐 오늘도 외국계가 팔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딴 때보다는 그래도 속도감이 그렇게 지나치게 빠르진 않다. 그냥 평소 속도 정도다. 예. 뭐 1300억이니까 적지 않게 팔고는 있는데 어쨌든 기관 외국 이거 기관도 사실 그냥 기관 아니고요. 개인들이 ETF 파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샀게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개인들의 매수 그러니까 개인 계좌에 내가 혼자 개별 종목 산다 이렇게 대응하시려고 그래서 좀 예, 호가 흐름들이 달라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뭐 다행이죠. 280에서 220으로 살짝 좁혀놨고 5200 정도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아까는 5150까지 내려갔다가 예, 조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네요. 예, 미미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예, 회복의 어떤 상황들을 좀 맞이하고는 있는데 뭐 일단 네, 뭐한 100포인트대로 접어들 시장은 어쨌든 뭐 조금씩 낙폭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예, 금요일에 재현이 될지 사뭇 뭐 기대 반, 걱정 반인데 뭐 금요일도 사실은 이제 올라왔다가 또 후반 들어서는 조금 밀리고 끝나긴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결국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와 지금 제 프로그램이 전부 다 단절됐다가 복구 중이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 지금 예. 막 멈췄다가 복구되고 이러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나오지만 삼성전자의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보컨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겠죠. 오늘 뭐 이란 문제야 뭐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뭐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은 상상의 나래뿐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터보컨트는 해석이 쉽겠죠. 네. 이거는 솔직히 구실을 만든 것 뿐이지 저는 실체도 없고 뭐 얼마 내로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돼 가지고 그만큼 덜 쓴다 이런 얘기가 통용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내려가는 와중에 엑셀 한번 밟아준 의미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쪽을 뭐 훼손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 이게 나왔는데 왜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인 게임만 하고 있느냐. 예, 이게 제일 뭐 전 아이러니하면서도 결국 빠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니다만 돈나무 할머니께서 지금 엔비디아, 메타 이런 거 몇만 주씩 던졌다 그래서 테크주 막 던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원래 강성론자인데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분율은 낮아졌어도 삼성전자에 투자 들어가 있는 절대 금액의 크기는 별로 줄지 않은 거죠.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분율이 낮아졌다면 호들갑 떨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역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들 지금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가지고 오늘 짜증 나실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넷 사정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오늘 중 조치하겠습니다. 자,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자, 아까 전력 반도체 제가 힌트 하나 드렸죠? KC 같은 거 역시 지금의 화두는 전력이다라는 거예요. 전력이라는 것 때문에 전력과 관련된 전력 반도체 종목이 오늘 급상승하는 것도 여기에 좀 맞는 얘기겠죠. 자, 지금 제 인터넷 그 HTS도 결국은 끊어져 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될 판국이네요. HTS는 지금 끊어졌어요. HTS는 끊어져서 지금 다시 기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HTS도 이게 인터넷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끊어지죠. 몇 초 동안 지연이 됐다가 다시 붙고 했는데 지금 지연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HTS 자체가 좀 끊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기동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 환장하겠네. 왜 이렇게 자꾸 인터넷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지. 네, 오늘 태양광 쪽 그래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한 6% 올랐어요. 뭐 고유가니까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고유가 대체 전력 에너지가 전력 아끼기예요. 결국은 모든 게 지금 뭐 광통신 쪽 가는 것도 결국은 전력 아끼기 쪽이고 모든 게 다 전력 아끼기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통신으로 가야 돼. 뭐 전력 반도체 쪽,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대책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120불 넘어가면 하다못해 다른 거 있나요? 기름 아끼려고 이제 오부제한다 얘기도 나오고, 오늘 또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오늘 또 그런 화상 관련된 재택근무, 알소프트 이런 것들 살짝 또 기운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SV 인베스트먼트랑 캡스톤 파트너스는 저 리벨리온 관련주로 해서 그래도 플러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플러스 종목 중에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채팅 안 되세요?
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른 분들은 연결을 못하고 있는 건지 뭐 전혀 얘기가 없으신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네? 세팅이 된다고요? 네. 근데 아무 말도 없는데? 예. 저만 지금 여러분들 얘기 주시는데 제가 지금 제 컴이 하도 컴퓨터의 문제는 아니죠. 인터넷이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불편함을 그냥 잔뜩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수 낙폭이 아까 28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아주 초반까지 조금은 올라왔다라는 거. 희망적인 얘기 다시 좀 들려드리고 있는데, 뭐 금요일과 같은 파이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뭐 괴롭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가 분발해야죠. 자가 분발. 네. 어렵다고만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뒤처지시지 말고, 자, 그나마 좀 외국인들이 샀던 코스닥이 뭐 매도로 바뀌었습니다만 일단 금액은 되게 조금이고, 외국인들 매도가 뭐 계속 나오는 있지만 속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완전히 시장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던지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부 사는 외국인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상대적인 건데, 뭐 기름 주식이 10% 넘었다가 좀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종목들이 조금은 낙폭을 좁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흥하해운이 10을 넘는 것보다는 10 훨씬 안 되게 일단 흐름들이 나오는 게 좋은 거고요. 자, 삼성전자도 아까 10만 6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만 3,000원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쿠, 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전달을 해드리면서 희망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좋은 얘기의 끝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전쟁이란 거 좀 기간적으로 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뭐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을 5월 중순으로 잡아놓은 만큼 뭐 제가 생각기에는 4월 중하순 정도 전에는 끝난다라고 보는 거고, 일각에서 뭐 날짜로 잡고 있는 게 4월 9일도 있고요. 뭐 4월 6일 날까지 어느 정도 극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능성도 다 열려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실행이 되느냐. 자, 2차 전지가 그래도 또 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조금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 확충에 관련된 이슈인가요? 그래도 조금 강합니다. 에코프로 BM이 플러스고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이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낙폭을 조금 좁히는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염원과 기대가 좀 여러 군데 모이면서 시장이 어떻게든 좀 덜 빠지는 상태로, 이게 사실 시장이 덜 빠져야 여러분들 계좌도 덜 훼손이 되면서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또 생기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로는 상 들어갔다가 잠깐 깨졌고, SV 인베스트먼트, 리벨리온 지분 가치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강하고요. 그리고 KC 2,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 태양광 쪽,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비교적 강하고, 게임이 재밌어요라고 판세가 바뀐 펄어비스 오늘도 강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뭐 태양광은 좋은데 뭐 원전 쪽은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4%나 좀 내려가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아니고,
전기차의 일익이 있긴 한데 현대차가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5% 정도 빠져서 여전히 별로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럼 하이닉스보다 덜 빠지는 건 물론 여러 이제 사업 부분이 있는 것도 있겠고, 일단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먼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주말 사이 나온 실적에 대한 예상치 보면 36조에서 43조예요. 작년도에 45조 조금 덜 벌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에 1분기에만 40조 번다? 진짜 150조, 200조론이 통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한 100조 대, 200조 대 나오는 삼성전자가 과연 정말 비싸서 막 큰일 난 주식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각에는 주말에 그 터보컨트 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이제 디램 가격이 좀 내렸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AI가 이제 그 폭발을 끝에 버블이 터지게 되면 디램 가격이 많이 내리게 되겠죠.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미쳐서 1년 전보다 7배, 10배씩 주고 사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면 많이 뛰어들지 않으면서, 디램 가격이 내려가게 됐을 때 이제 삼성전자, 회사,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1년쯤 있다가의 포워드 PR이라든가 포워드 그 EPS에 대한 어떤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현존은 아직까지 줄지도 않고 그러지만 일부 아주 작은 어느 그 특정한 회사의 디램은 조금 가격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를 보면 그런 게 이제 뚝을 키우는, 뚝을 망가뜨리는 그런 작은 구멍 하나가, 그거 하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적어도 1분기, 2분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실적이 나온다, 이런 건 거의 지금 거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시장이 조금 우물아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사자로 확 바뀐 것도 아니요, 개인들만 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내내 마땅치 않죠. 올라가봐야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자, 그래도 5200을 지키느냐 가지고 또 어떤 이는 희망을 가질 것이고, 280보다는 200대 초반이 훨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원초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 지금 냉정하게 보면 금요일 날 빠진 것보다 더 빠졌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예요. 왜냐면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마이너스 180 나왔었는데 거의 보합까지 붙었다가 마이너스 20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금요일 한 방 더 맞았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붙으니까 아까 280까지 추가한 100%는 더 빠져야겠다 이러고 상황들이 전개가 된 거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싶거나 도대체 잘 모르겠다지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일주일 내로 어떤 결론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터보컨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거의 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고유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전기차라든가 쓰레기 봉투 관련된 제지 관련주, 또 이런 것들이 세요. 그리고 해운주, 흥하해운 이런 것들 세고, 또 광통신주 일부는 좀 세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흐름들은 가져가고 있는데, 모수가 너무 작으니까, 그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어느 정도 비틀 하려면 3대 7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5%대 8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는 거 300개, 내려가는 거 2200개, 여기서 사실 좋은 흐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는 일단 터보컨트부터가
뭐 글쎄 단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제2의 딥시크 아니야? 이런 정도로 좀 가볍게 넘어가는 흐름들이 빨리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 긴장감이 뭐 최고조에 이르고 있잖아요. 사실 누군가는 양보하지 않으면 이건 뭐 사태가 계속 강대강으로밖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적어도 미국이 적극적인 공격은 현재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란 쪽에서 뭐 그 조기 경보기 급습해가지고 망가졌다는 얘기 간밤에 나오던데, 그거 보면 또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뭐 6일까지 안 기다려 이러고서 갑자기 뭐 진격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까지는 그런 버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항상 보면 우리 시장 끝나고부터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제 장 끝나고니까 내일 아침 한 5시, 새벽 5시 반 요럴 때 뭐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처도 어렵고 그냥 간밤에 부시시 있다가 쳐다보면 갑자기 뭔가 일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실시간 대처가 어렵다라는 게 참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뭐 고유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는 분명히 태양광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원전은 좀 이상한데, 뭐 대우건설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에너빌도 좀 그렇고 약간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좀 다른 경쟁이자 대체에너지군이라고 했던 분들이 하나 또 떨어져 나가니까 그 반대편에서 끄떡없는 애들은 센 거예요. 태양광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나솔루션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저거 주말 사이에 다행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저 금요일날 시간에서 38,000원까지 올랐었어요. 뭐 김동관 회장 비롯해서 부회장인가? 뭐 자사주 달랑 40억 산다는 거 가지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되면서 끝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보면 걔네도 한 3조 뭐 6천억인가 이렇게 조달한다고 유상 발표했다가 욕 더럽게 먹고 3분의 1 정도 줄여서 결국은 했거든요. 아마 당국에서 적정,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조 좀 넘는 거 계열사에서 이제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게 2조 한 4, 5천억 범위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뭐 제 생각에 거의 좀 비싼 경로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규모는 좀 줄이면서 아예 못하게는 안 할 것 같고, 한화그룹 요새 잘 나가는데 뭐 정부에서도 무조건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지만, 너네 일반 주주 피해 생각해서 조금 규모는 줄여야겠다 이렇게 아마 지도가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2조 5천억에서 만약 뭐 한 1조쯤 줄여서 1조 5천억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주주들 뿔나시는 게 조금 덜할 거고, 약간 조삼모사 같은 시기긴 한데 뭐 반응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있습니다. 와, 로켓 헬스케어는 로켓줍니까 헬스케어입니까? 이 와중에 21%나 올라서 절대적인 초강세를 나타내는, 이름이 좋아야 돼요. 로켓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편치 않은 시장들이고, 조금 199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다시 230으로 살짝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그럼 뭐 안 믿으면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뭐 속보 내용을 바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미처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 지금 사실 개점 초기부터 전쟁 금방 끝나부터 해서 여러 버전의 트럼프가 사실 시장에 대해서 뭐 일부러 다독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흔히 말해서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해도 시장에서 이제 시큰둥한 거예요. 저게 한두 번 얘기한 거냐? 뭐 계속 금방 끝난다고. 끝나면 시장 금방 좋아진다고. 근데 그 금방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협은 이번 논쟁의 제일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게 뚫리면 사실 뭐 60, 70%는 해결된다고 보는 건데 이게 강제로 개방이냐 아니면 협의 개방이냐. 저는 이제 제일 유력하게 보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통행료 받겠다고 이란에서 하잖아요. 통행료 주고 그냥 해외 개방되는 게 제일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왜? 이거 제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게 1년 내내 다니는 배한테 다 그 배럴당 1달러씩 받게 되면 150조 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란 경제한테 엄청난 이득이 되니까 이거 누가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각 상선, 뭐 유조선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큰 배 한 대당 지금 200만 불 받는다고 하잖아요. 일부 아마 내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죠? 동남아시아 배 같은 경우는 200만 불 그럼 30억이니까 와 되게 많이 내는데 저래 갖고 수지가 맞겠느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 20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 기준으로 200만 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배럴당 1불 내지 1불 50센트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름 배럴당. 근데 지금 배럴이 100불 내외에서 하루 기분 좋으면 뭐 5, 6불 빠졌다가 6, 7불 올라가는 게 일도 아닌데, 일부 정도 더 가산해서 그냥 유가는 뭐 90, 100에서 한 6, 70으로 낮아지되 1불 정도 더 통행료 내고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지금 90불, 100불 생각해보면 차라리 기본 유가가 한 20불 낮아지면서 1불이든 1불 50불이든 1불 50센트든 붙여서 통행료 내고 안전빵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도 중동산 기름이 비싸지면 미국 기름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란과 미국이 짜고서 이런 전쟁을 했을 리는 없겠지만, 이번에 그 뭐 통행이 가능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그 풀리는 데 있어서 선제 조건은 결국은 이란도 결국 경제적인 회복을 원할 텐데 그게 미국한테서 그냥 달러를 받는 걸로 퉁칠 거냐? 미국이 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에요. 니네가 관리 좀 하고 뭐 배럴당 요금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통행료 좀 받아가면서 핵은 하지 말고 물질은 다한테 다 넘겨라. 뭐 이런 식의 예, 협상이 될 가능성도 왜 저의 무한적인 상상력에 불과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상황들로 돼서 어찌됐든 빨리 끝나는 게 일단은 제일 좋다. 예. 빨리 끝나야 된다 이런 명제.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를 못 박은 게 저는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뭐 얼마든지 겉으로는 뭐 속으로는 골마서 썩는지도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지금 뭐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붙을 수 있고 뭐 미국의 지상군 오면 우리 100만 명 동원해가지고 뭐 불태우겠다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사실 그게 제 생각에는 좀 뻥일 것 같은데 그럴 능력 없는데도 이제 막 과시를 하는 거죠. 또 그 주변국에 대한 또 민간 시설이나 정유, 가스전 이런 거 뭐 막 하면서, 그리고 스크래치 냈잖아요. 미국 그 군사기지에도 미사일 날려가지고 그 조기 경보 통제기인가 그거 훼손도 시켜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약간 게릴라식 전력인 거예요. 막 맞대결로 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틈새를 노려가지고 하기만 해도 괴로운 거죠. 지금 미국은 사실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것 같은데 저 4,500억짜리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러니까 화날 법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전면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미국이 쫄리니까 약간은 봐주는 식 하면서 대승적인 승리 차원에서 뭐 선언을 하면서 명분은 갖되 뭐 이란 쪽에 경제적인 어떤 베네핏은 또 나름대로 주는 식으로 결론이 날지, 이렇다고 하는 게 저는 지장에는 최선인데, 물론 뭐 나중에 이란이 또 몰래 핵을 뭐 만들어서 어떤 북한과 같은, 미국이 사실 북한 핵에 대해선 이런 방구 별로 얘기도 없고 뭐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요새 강하게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실전 배치 또는 뭐 메이드가 됐다고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란은 이제 농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막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맞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갈등들이 큰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시장이 조금 낙폭이 어쨌든 280은 아니고 200대 초반 정도에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역할을 하는 건 2차전지 쪽이에요. LNF, 포스코 피초엠, LI, LG 엔솔, 이런 애들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다. 근데 마구 버틴다 이런 거 아니고, 그나마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요거 정도. 네. 자, 그 정도죠. 예, 지금 크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도 좀 어려울 정도. 네. 그나마 이체 전지들이 좀 들어주고요. 전력 반도체, 또 광통신, 결국은 전력을 좀 어떻게든 덜 먹게 만들까, 이런 거에 관련된 섹터들,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시장을 좀, 좁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이거 솔직히 트럼프가 지금 여담이지만 미국의 주요 박물관 무슨 센터 이런 것들 앞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는 거 굉장히 많이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노킹스라는 말이 나올 법한 게,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 붙여서 무슨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자기 이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없다고 하는데, 무슨 공명심이 있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무슨 이름을 바꾸고 이런 예는 잘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예. 물론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의 강의실 이름을 바꾼다든지 지방자치제 도로 이름에다가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에도 그 박지성 선수 때문에 박지성 로라고 하는 그 일단의 그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모교인 학교에도 보면 안정환 그 선수 이제 잘 나갈 때 안정환 실 이래가지고, 예,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강의실 이름이 그렇게 개명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트럼프 해협으로 바꾼다고요? 예. 그거는 이란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중동 누구도 아마 그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중동 한복판에다가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딴 해협을 붙인다고요? 아무리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마 걔네 자존심상 원치 않거나 거부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그 독도 앞바다를 동해라고 하지, 예. 이거 일본해라든가 이런 거 붙이는 거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걔네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안을 해온다. 독도는 니네가 가지는데 앞바다 이름은 일본해로 하자, 이러면 우리가 좋아할까요? 예. 다 우리 거야 이러지. 예. 우리는 동해다.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자, 네, 시장 지금 이런 가운데 7분 정도 앞으로 또 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바이는 언제라니? 이게 뭐예요? 바이는 언제가 뭔 뜻이에요? 예. 바이가 언제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 바이죠? 예. 오늘 혹시 제 가이드 계좌에 바이는 언제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면, 아침에 부지런히 샀다 팔았다 한 종목도 있었고, 아침에 3분의 1 정도 물량을 고점 매도라고 걸어놨다 팔리고 나서 또 싸게 산 것도 있으니까, 어제 문자 오늘 아침에 드린 것처럼 처음 오시는 분은 오늘부터의 매매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제 포트에 마이너스 나 있는 애들 쪽을 일부 편입하는 걸로 시동 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건 좋은데, 손절을 할 만큼 마이너스 폭이 큰 거는 저는 내일 아침에 손절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건들지 마세요.
예, 평가 수익률이 10 넘어가는 애들은 마이너스로 건들지 않으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한 7, 8 안쪽으로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요. 그런 건 오히려 저보다 평균적으로 싸게 사시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0 넘어가는 건 오히려 터치 안 하시는 게 원칙이고, 내일 손절매 칠 것이다. 아침에. 안타깝지만 뭐 치고 다시 사더라도 손절은 칠 겁니다. 원칙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짐을 했던 거고. 자, 손절 쳐도 오늘 현재로는 다행히 뭐 계좌 지금 상황은 어제보다 30만원 밖에 안 터졌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억 6천짜리 계좌인데 30만원 전일보다 줄어 있으면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겠죠. 아까는 뭐 한 300만원 터졌었는데 지수 낙폭이 좀 줄어들고 또 고매점에 약간 하면서 약간 이득 본 부분들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깨져 있습니다. 뭐 20만원 30만원 밖에 아직 안 깨져 있으니까 이 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제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도 어떻게든 고매점에 하면서 버텨서 덜 빠지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제 잔고 딱 전일 잔고 대비해서 20만원 깨졌거든요. 이 정도에서 버티면 오늘 장 대비해서 훌륭하게 버티는 거니까 뭐 수익을 올려서 넘지 못하더라도, 잔고를 플러스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전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는 걸로라도 가봐야죠. 어떻게 됐든. 최대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수는 지금 3% 4% 빠졌으면 내 계좌가 3% 4% 빠지는 게 보통의 예일 텐데, 이걸 어떻게든 최대한 막고 뭐 이겨낸다고 하면 더 좋지만, 오늘 뭐 사실 오르는 종목이 300개 내리는 게 2100개인데 이 안에서 뭘 사가지고 끌어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익을 왕창 냅니다도 물론 뭐 기회는 있겠죠. 이따 보면 올라가는 애들 좀 뻔해요. 뭐 리벨리온 관련주, 또 뭐 고유과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라든가 뭐 통신, 광통신 관련주도 일부가 지금보다 더 튈 확률 있죠. 또 오늘은 보니까 원전은 맛이 같고 태양광이 좋은데, 태양광주 중에 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아까 한 6%부터 두세 번 언급드렸는데 지금 14%예요.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갔고요. 또 하나 아까 고매점에 한 종목은 지금 또 오늘 신고가 현재 내면서 오히려 좀 계좌가 방금 20-30만원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만 1,000원이라도 플러스 났습니다. 전일 잔고 대비해서. 얘 덕분에. 얘가 좀 올라가니까요. 얘 덕분에. 비중은 11%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올라가니까 계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효자 종목 한두 개쯤은 있어서 10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두 개는 있어야 뭐 덜 깨지고 뭐 플러스까진 몰라도 지수 대비해서 덜 깨지는 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야지 다음번에 쉽게 좀 올라갈 때 도움이 되죠. 왕창 깨져버리면 회복되는데 상당히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원금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된 다음에 오르려면 더블이 나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내 계좌 최대한 버티고 덜 깨지게 만드시는 쪽으로 가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수요? 매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5200 밑에서는 뭐 지수 기준으로는 매수를 슬슬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5200 이하.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뭐 이미 1100이 깨졌는데 5200하고 1100을 매수의 어떤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합당해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뭐 고귀한 의견과 함께 좀 원활하게 오늘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인터넷이 자주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바람에 좀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오늘 장도 편치 않으신데 여러가지 좀 죄송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트럼프는 어쨌든 말로는 뭐 금방이라도 전쟁이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와닿지 않는 것 같고, 진짜 트럼프가 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정확하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옥상옥이라 그래서 진짜 트럼프 제대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 현 상황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만 계속 할까? 이러기도 하니까요. 자, 어쨌든 뭐 끝을 향해서 좀 치닫고 있는 장인데, 장세기도 하고 전쟁의 상황이기도 한데, 자, 부디 바라는 건 확전되지 않고 어떻게든 좀 휴전의 의미가 좀 발동되길 기대하는 그런 한 주일 거고요. 오늘 그 첫날인데 처음부터가 이제 매섭게 일단 시장은 내려서 시작을 했고요. 어렵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글쎄 좀 하나솔루션은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유상증자를 좀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계열사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조금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상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약간 먹고 팔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뭐 주말 사이에 25,000원 목표가 내세운 데도 있었어요. 하도 이제 부채가 원래 많아요. 부채가 뭐 10조쯤 되기 때문에 1조 5천억 유상증자 해가지고 되냐 뭐 이런 생각 하지만, 어쨌든 뭐 시장에 좀 다독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시장 친화적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사실 금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팔았으면 제일 좋은데 37,000원, 8,000원까지 나왔으니까, 뭐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3만 한 5, 6천원대 흐름을 한번 나와줄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 잘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모사지는 월요일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3월 내일 마지막 날 마지막 거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